자, 이제 우리 여기 이 단원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단원 절대 어려울 필요 없다. 여러 나라의 성장, 고대 국가 단원은 얘들아 순서대로 쭉 가보자.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조금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흐르는 강인데 송화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 만주, 송화강 일대 넓다란 평야지대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단다.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여의 왕이 바로 금화왕이었어. 근데 금화왕이 정말 이제 우연치 않게 신통한 아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수신의 딸 유화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래서 유화가 뭔가 이상해 보여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리기도 하거든. 근데 이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유화의 배를 비춰주더라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 밖에다가 버려. 그러니까 동물들, 야생동물들이 많은 밖에다가 버리는데, 이 밖에다가 버렸는데 불구하고 동물들이 와서 보살펴주고, 새들도 날라와가지고 도와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기이한, 신성한 탄생의 모티프들은 우리 신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주몽 신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금화왕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버리고 했는데도, 남의 애를 왜 버려 대체? 이렇게 버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와가지고 잎들이 날라와가지고 덮어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신통한 탄생과 이제 세상의 발을 딛게 된 주몽. 그 당시 이제 이 부여의 성씨, 왕들의 성씨는 해씨였단 말이야. 그래서 해주몽이라고 불려지게 돼. 근데 금화왕한테는 이미 아들이 여럿이었었거든. 그러니까 금화왕의 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누가? 주몽이. 그래서 저놈 말이야. 쟤 뭔가 이상해. 아니 주몽은 어릴 때부터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심지어는 사냥까지 잘하니 결국 이제 형들, 이복 형들의 미움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일러줍니다. 형제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도망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주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야. 부여에서부터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본이라는 곳으로 남하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거지, 그치? 남하하여서 이제 요 색깔로 하면 안 되겠다. 남하하여서 세운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던 거야?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이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아? 고구려에서 찾기 위해서 해씨성을 버리고 고씨성을 쓰게 돼서 고주몽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 주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 동해바다잖아 얘들아. 여기는 황해고, 그치? 자,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라는 곳도 있었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강 그려놓은 거 다 무슨 강인 줄 알아? 모를 수 있겠지? 조금 힌트를 주면 여기는 한국지리 잘하는 친구가 이제 이야기해볼까요? 여기 뭘까요? 대동강. 그렇지, 대동강.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여기 강은 뭐야? 한강. 그렇지,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한강에 마한이라고 하는 소국도 있고 진한이라고 하는 소국도 있고 그리고 변한이라고 하는 소국도 있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을 다 두루 묶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맞아요. 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삼한. 여기. 그래서 나라의 이름은 우리가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을 다 두루 묶어서 삼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필기하기 좋으라고 무엇도 나눠줬어요? 맞아요. 바로 이 투명 접착제를 나눠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선생님이 메모지 드렸으니까 이렇게 예,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노란 색깔 후드티 입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 장 전달해 주겠어요? 네. 그러면 애들아, 이 나라의 경제는 어땠고 사회는 어땠고 이러한 특징들을 구분지어 가지고 함께 볼 것인데, 일단 가장 위에서부터 갈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렇게 쭉 보겠습니다. 포인트! 옥저랑 동해는 같이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여가지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칸이랑 마지막 칸은 두 칸을 붙여줄 거야. 자, 그리고 삼한. 일단 여기가 정치, 그 다음 경제, 여기가 이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 밑에가 제천 행사가 되고, 이 밑에는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적인 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칸 정말 잘 그리지? 그치? 알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의 이제 정치, 고구려의 정치,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주요 경제제들, 그리고 사회의 모습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까지,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타 추가적인 내용 플러스 알파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랑 고구려는 애들아, 우리가 앞에다가 무엇을 그려줄 거냐면 왕관을 그려줄 거야. 왕관을 그려줄 거야. 왜요? 이 두 나라는요, 왕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연맹왕국. 그리고 옥저, 동해, 삼한은 왕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나라만 왕이 있고 플러스 알파,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에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중앙집권이라는 말은 얘들아 뭐야? 왕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왕의 힘이 강해지는 곳은 고구려 하나예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어디다? 고구려 하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의 정치적인 제도는 어땠냐면 일단 오부족 연맹체인데, 오부족 연맹체, 이거 고구려도 똑같아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부여는 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왕이 있으면 왕 옆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네 부족, 사출도가 있었다라는 거.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마면은 뭐겠어? 말부족. 우는 뭐겠어? 소부족과 같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사출도가 있으니까 왕까지 포함하면은 오부족 연맹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부족 연맹체로 사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까지 해가지고 5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체제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주요한 일들은 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귀족회의의 이름 무엇일까요? 귀족회의의 이름? 고구려 귀족회의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제가회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 제자는요, 제사할 때 제자야. 어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회의.
제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을 결정을 했다. 죄인을 처벌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아시겠죠? 자, 부여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맞아. 이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해가지고 건국한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부여의 사회적인 모습들, 정치적인 모습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여는요, 만주 송화강 일대에 정말 드넓은 평야지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말을 키우기가 좋았어. 목축. 그리고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목축과 농경 등이 이제 주요 경제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들도 있잖아. 주옥이라고 하는 이제 붉은 털을 가진 이런 말들을 키우고 그 가죽, 모피 등을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고구려는 애들아,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초록색,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거든. 졸본도 마찬가지야. 여기 산간지대야. 산악지대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주된 경제재가 약탈 경제입니다. 고구려는 주로 약탈 경제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탈 창고도 있었어. 약탈 창고의 이름을 우리가 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경이라고 한다. 자, 부여의 사회 제도는요, 순장, 왕이 죽으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묻는 순장이라고 하는 매장 풍습이 있었었고, 그럼 왕의 힘이 되게 강했겠네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나 그렇지는 않았어.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대. 중국 동이전을 보게 되면 부여라는 나라는 일책 12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있대요. 고조선의 8조법이랑 비교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조선 8조법 선지에 일책 12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조선은 8조법, 부여는 일책 12법. 아시겠죠? 하나의 잘못을 하면은 12배로 이제 그 죄를 묻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지속적인 흉년이 든다. 누구 잘못일까? 하늘이 잘못한 거겠지. 지속적인 흉년이면은 날씨가 문제라니까. 근데 지속적인 흉년이 들면 부여에선 이렇게 얘기해. 왕의 잘못이라는 거야. 왕. 그래서 지속적인 흉년으로 먹을 게 없어지면은 왕을 죽여도 좋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야, 너무 무섭지 않니, 얘들아? 자,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의 힘이 강했다라고 치기엔, 순장을 통해서 왕의 힘이 강했다라고 치기에는 일책 12법에서는 또 왕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저 제사장의 모습만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부여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귀족들의 혼인 풍습이었었는데,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이 죽으면은 이제 형의 아내를 이제 동생이 결혼하게 되는 이 지배층들의 혼인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칸이 너무 적죠? 우제전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소급점이라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이제 우제전법. 우가 소잖아, 그치?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전법 등이 있었고, 부여의 제천행사는 부여이니까 영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여는 왕이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영맹왕국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3세기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쇠퇴하게 되다가 5세기 말에는 이제 고구려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고구려에 편입된다. 5세기 말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이제 장수왕 다음에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 문자왕이었습니다. 문자왕 때 고구려에 편입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구려의 사회제도도 이제 부여의 사회제도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서옥제.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선생님, 농경경제도 아닌데 왜 중요시 여겼나요? 약탈을 하려면 어른이 약탈을 하러 나갈까? 애들이 약탈을 하러 나갈까? 어른들이 나가겠지. 어른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집에 애들밖에 없잖아. 그럼 집을 털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약탈을 하러 나갔을 때 집을 지켜야 되는 어른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서옥제라는 것은 아내의 집,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즉각적으로 이제 고구려는 결혼을 했거든. 서로 이렇게 뭐 밀당하거나 그러는 거 없어. 서로 마음이 통한다? 그럼 바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왜? 아니, 노동력이 귀한데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집에는 노동력, 일손이 부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 남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자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지. 그치? 처가살이를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서옥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이제 형사취소제라고 하는 이 지배층, 그러니까 귀족들, 지배층의 혼인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모습들 함께 볼 수 있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하늘에다가 옆나라, 이웃 나라들이 제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왜? 옆나라에 풍년이 들어야 뭐 할 게 많으니까? 약탈할 게 많아지니까, 그치? 고구려한테 이제 침입을 받았었던 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옥저, 동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옥저랑 동해의 정치제도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군장 국가입니다. 그 군장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바로 누가 있었지?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고, 군장이 정치를 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고구려의 이 약탈과 수탈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나라야. 고구려의 침입이 잦았었거든요. 옥저는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과 어물이라는 것은 얘들아 다른 말로 해산물이야. 해산물이 풍부했고 이를 고구려에 바치기도 했다. 공납으로 바치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옥저의 사회 제도는 고구려 때문에 못 살아요. 우리 진짜 죽겠습니다. 가난해요. 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 아, 우리 진짜 고구려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 있는 이 가족 구성원에 입이라도 하나 줄여보려고. 왜냐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그만큼 먹고 사는데 많은 이제 식량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어린애를 시집 보내. 특히 여자애들. 그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하고요.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 옥저는 기록상의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아마 고구려의 침략을 많이 당해서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옥저랑 동해의 운명은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됩니다. 고구려에 복속된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해는 뭐 반어피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강치와 같은 바다 포유류들의 가죽 있잖아요. 그래서 반어피, 짧은 활, 단궁,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이라는 뜻에서 과하마 등이 있었다라는 것도 동해의 경제적 특징. 이런 너무 귀엽지 않니? 반어피, 단궁, 과하마. 활도 짧고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말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동해의 사회제도의 모습은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한국사 특강 15회차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많이 나왔죠. 이번 마지막 테스트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책화라는 것이야. 타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시 책임을 물어서 화를 입힌다. 돈 줘. 아니면은 뭐 노비 줘.
아니면 너가 키우는 소, 조, 말, 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책화, 타부족의 영역을 침범할 시 이렇게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책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의 사회제도, 또 다른 사회제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조계혼이야. 부족 외에 이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다 해가지고 조계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해에는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천인데요. 선생님은 어릴 적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시절에 이렇게 기억을 했어. 옆나라는 제천행사가 없대요. 옆나라가 어딘데? 옥저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같이 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없을 무에 무천 이렇게 이제 놀렸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자, 그리고 삼한은 애들아 여기 보여지는 마한, 진한, 변한이잖아. 그치? 자,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었고 진환과 변환에는 12개의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소국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한에 목지국이라는 곳이 있거든. 마한에 목지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다스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이제 지도하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한은 훗날에 무엇이 됩니까? 이제 백제로 한강 유역의 소국이었었던 백제국. 백제민들도 고구려에서 남아한 거란 말이야. 주몽의 아들이었었던 비류, 온조. 그 온조의 백제. 그 변화는 나중에 이제 가야국이 되죠. 김수로 왕의 이제 금관가야, 그리고 이진아시의 대가야, 그리고 진하는 뭐가 있어요? 계림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우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사로국. 사로국은 오늘날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진하는 나중에 신라가 되고 마하는 훗날 백제가 되고 변화는 가야 연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도 왕이 없는 군장 국가였고 그 군장의 이름 어디랑 비슷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비교가 많이 나오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또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쪽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신지읍차입니다. 신지읍차, 대군장, 소군장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삼한의 경제제는 그러면은 어땠었냐? 따뜻한 남쪽이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벼가 풍부하고 철도 풍부했는데 특히 이 철은 어디에서 철이 풍부했냐? 바로 변한에 철이 풍부했습니다. 변한에서는 여기 가장 어디에 있어? 남쪽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다 보니 어디로? 일본으로도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나 낭랑에 수출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삼한의 사회제도는 우리 아까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단군 완검을 통해 가지고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정불일치야.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재정불일치.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신지읍차와 같은 군장들일 거 아니야. 그치? 신지읍차가 정치를 한다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신성지역을 우리가 소도라고 해. 소도는 신성지역으로 군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한의 제천행사 같은 경우에는 2번 5월에 계절제 그리고 10월에 수린날 이렇게 해가지고 5월과 10월에 2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이 수린날이고 10월이 계절제죠. 그렇죠? 수린날, 계절제와 같은 수린날, 계절제 라고 하는 이제 제천 행사의 모습.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뭐겠어?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의 삼한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목지국의
지도자, 지배자가 되었었다. 근데 이후에는 이 목지국을 병합하게 되는 백제가 마한 전체를 복속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삼국시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대답. 네, 다시 한번 대동단결 여러분들 하나된 목소리로. 오늘 무슨 날이야 얘들아? 민족의 자긍심 3.1절 아닙니까? 그쵸? 우리 일제감정기에 저항하는 순국 선열지사들, 그렇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된 목소리로 준비됐나요? 자, 이렇게 매국노와 함께하는 전범위 한국사 3.1절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죠? 다시 한번 대답.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국시대 같이 한번 나가 볼 것인데요. 삼국시대에서 거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구려야, 얘들아. 고구려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왜 고구려에서 많이 나오는지 봐봐요. 고구려의 시작은 태조왕인데 태조왕은 뭐가 아니야? 주몽이 아니야. 나라를 건국한 왕이 선생님 태조잖아요. 그건 묘호고 고구려의 왕의 이름은 이제 이름 플러스 왕이거나 장지명,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지명 플러스 왕이거나 아니면 특징 플러스 왕이야. 예를 들면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누구예요? 장수왕. 이거 대답한 친구 누구야? 아주 훌륭했습니다. 서희님이 쿠키를 드리도록 할게요. 쉬운 거였다고요?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잖아. 이처럼 원래는 이제 이름 플러스 왕이 되거나 아니면 장지명 플러스 왕이 되거나 아니면 특징 플러스 왕이 되는데 태조왕은 나라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태조가 아니야. 주몽이 나라를 세웠지.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잖아. 우리는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태조왕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국가 기틀을 확립한 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로부, 소노부 5부족이 5부족 연맹체로서 5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계로부, 고씨, 왕위 세습 체제입니다. 계루부 고씨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랑 대통령의 집안, 그러니까 한